자, 갑시다. 자, 역함수. 이제 역함수랑 위치 속도, 가속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금세합니다. 자, 역함수부터 한번 갈게요. 자, 역함수에서 이제 적분을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하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 인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원래 함수를 y는 fx라고 한다면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단 말이죠. 이렇게 역함수를 그리면 사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너하고 둘러싸인 넓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식을 구하기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를 구하는 대신에 얘하고 누구하고 y는 x하고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역함수하고 원래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누구를 이용한다? y는 x를 이용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1학년 때도 여러분들 함수에서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고, 이건 뭐 사실 그렇게 뭐 내용이 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역함수의 적분값을 구하고 싶어요. 적분값을 구하고 싶은데, 근데 이 적분값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식을 구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그 적분값을 구하고 싶을 때 뭔가 이런 좀 약간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할 수가 있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을 이용하는 거야. fx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를 내가 gx라고 할게요. gx를 fa부터 fb까지 적분한 걸 더해.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곱해서 b 곱하기 fb 빼기 이렇게 곱한 거 a 곱하기 fa다. 이런 식을 이용해가지고 역함수 적분값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얘를 이해하고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 두 가지의 파트로 얘를 정리하시면 역함수의 적분값도 쉽게 이해가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 식을 조금 먼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싶긴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 좀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 y는 fx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것은 여기 보이는 이 색채된 부분의 넓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게 지금 요 식의 의미라는 느낌이죠. 자,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gx를 구할 건데, gx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고, 뭐 그래프를 한번 적당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gx야. 좀 안 맞지만 그냥 대충 그릴게요. 그리고 얘를 fa부터 fb까지 적분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넓이가 얘의 식이 됩니다. 맞죠? 근데 이 둘을 더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fa잖아요. 근데 여기도 fa거든. 그리고 여기가 fb잖아요. 근데 여기도 fb야. 그래서 이게 y는 x 대칭을 시키면 여기 보이는 이 사각형이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이 두 개를 더한 식은 이런 기역자 모양의 도형이 되고요. 그럼 저 넓이는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면 돼요. 그래서 큰 사각형이 b 곱하기 fb고요. 작은 사각형이 a 곱하기 f가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이 식은 이런 기하학적인 넓이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시면 구성이 이런 거지. 여기 fx가 있고 여기 역함수가 있어. 그리고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한다고 하면 여기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fa와 fb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다른 값이면 안 될 거고, 그리고 그 결과는 위에 것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 것끼리 곱한 걸 뭐 한다?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은 사실 나의 목표는 뭐냐면 얘를 구하는 게 나의 목표야. 이게 역함수를 적분하는 값의 결과거든요. 이게 나의 목표야. 근데 너를 구하고 싶은데 누구를 이용한다? 너하고 누구? 너를 이용한다. 이게 결론이야. 이거를 내가 직접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 값과 이 값을 이용해서 역함수의 적분값을 구해버릴 거임, 이런 느낌이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멋있게 0의 정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작년에 수능에 진짜 나온 적이 없거든?
없어. 수능에 나온 적이 없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미적분에서 한번 나왔어요. 얘를 썼어. 수능에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알겠죠? 나오면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너무 쉽거든. 그치?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쓰는지 제가 샘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있어요.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의 역함수를 gx라고 할게요. 얘는 fx예요.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싶냐면 이 gx를 1부터 뭐라고 해야 돼? 1부터 4까지 접근하고 싶어요. 됐니? 이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제 뭐야? 역함수를 접근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역함수가 뭐지? 하고 보면 x는 y 세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인데 문제는 이걸 y는으로 정리해서 쓸 수 있는 식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가지고서 내가 직접 접근할 수는 없다. 이게 포인트야. 계산이 불가능함. 그래서 누구를 이용한다? 이런 식을 이용해요. 자, 하는 방법은 이래. 일단 이 식을 적어.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그 다음에 요 세트 구성을 좌우에 맞게 식을 써줍니다. 그럼 얘는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fx가 일단 있어야 돼요. 이게 i의 원래식이 있어야 되고, 자 이제 구성 보세요. 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가 1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의 값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누가 나와요?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때 x 값은 얼마예요? 0이죠?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왜냐면 이게 뭐니까 f0이 1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y 값이 4예요. 여기가 b면 여기는 fb여야 되잖아. 그죠? 그럼 fb가 4다를 찾으려면 얘가 4가 될 때 x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돼. 얼마예요? 1이죠. 됐어? 그럼 여기가 1이면 얘는 f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것은 가장 바깥쪽의 사각형 4에서 안쪽 사각형 넓이인 0을 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맞아 떨어져.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거든요. 그죠? 그럼 나 누구만 구하면 돼? 얘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4에서 너를 빼서 적분하시면 끝입니다. 뭔 말인지 되지? 그래서 너는 계산하시면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네요. 야, 이거 얼마야 이게? 12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0인가? 12분의 25? 그렇게 되죠? 얘가 이제 12분의 25고, 그럼 얘는 12분의 48이니까 얘는 12분의 13, 23인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제 역함수의 접근값을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끝! 이거는 끝.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우리 이 위치 속도 가속도를 적분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 적분도 위치 속도 가속도에서 쓰겠다는 건데, 우리가 위치를 xt라고 두면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쓰면, 이거 거꾸로 돌리면 뭐예요? 이제 뭐 적분이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가지고 이제 위치까지 판단을 하겠다. 적분을 이용해서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VT 그래프를 좀 잘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좀 해석을 잘 하면 이게 다예요. 새로 붙는 건 이게 다라고. 이게 이제 속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속도 그래프를 줬는데 0초일 때 속도가 0이고요. 1초일 때 속도가 이렇게 와서 0을 찍었다. 자, 그리고 뭐 3초까지 해서 뭐 이렇게 한번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상황을 보고서 위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하려는데, 0부터 1까지 속도식을 접근했더니 예를 들어 플러스 10이었어. 그리고 1부터 3까지 속도식을 접근했더니 마이너스 15였다. 이런 값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이제 정적분 값인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서 나의 위치를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 일단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초기 위치라는 게 필요해요. 이 초기 위치는 내가 설정을 해줘야 돼. 0초일 때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표현해서 원점을 출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0초일 때 위치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한번 원점을 출발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0초일 때 나의 위치는 원점이에요. 0초일 때 나는 원점에 이렇게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1초까지 나는 10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럼 나는 1초에 얼만큼 가냐면요. 오른쪽으로 10만큼 가요. 이렇게. 여기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10에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기 빼기 15잖아요. 그럼 3초, 2초가 더 지나서 3초가 되면
얘는 빼기 15만큼 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다시 빼기 15만큼 와 있어서 나는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고 이게 나의 3초일 때의 위치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 3초 후에 나의 위치는 뭐야? 얼마예요? 나는 0에서 어디까지 갔어? 오른쪽으로 10 갔다고 왼쪽으로 빼기 15 갔지. 그럼 3초 후에 나의 위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자,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나의 위치란 일단 초기 위치에서 출발해요. 0초일 때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됐어? 그런데 초기 위치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시간까지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는가를 이렇게 더해주시면 나의 위치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속도를 0부터 3까지 쭉 다 적분을 해버리면 나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오지 않겠어? 그죠? 그게 나의 초기 위치인 0에서부터 위치 변화량을 합한 값이고 그게 위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잡겠다라는 것은 나의 처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세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위치가 그렇다면 위치의 변화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거는 어디에서 출발했냐가 질문이 아니라 얼마만큼 변했냐가 질문이야. 그러니까 0초부터 4초까지 나는 얼마만큼 변했니? 라고 하면 마이너스 5만큼 갔어. 이게 나의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거든. 실제로는 0에 있다가 마이너스 5로 간 거니까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고 이건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초기 위치랑 관계없이 0부터 t까지 속도를 적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 움직임 거리예요. 그럼 나는 얼마만큼 움직였냐? 25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거는 이 적분을 뭘 붙여서 하면 된다? 절대값을 붙여서 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 움직임 거리는 절대값 붙여서 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뭐 없어요. 나머지 다 똑같아. 정지할 때 뭐야? 속도가 0일 때. 맞지? 운동 방향 바꿀 때 뭐야?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꽃만지 되시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끝인데,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 저번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할 건 아닌데 저번에 특강 교재 하다가 애들한테 질문 진짜 많이 받았던 게 하나 있거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좀 복습도 해볼 겸 하면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정리 좀 해볼게. 왜 이제 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점이 있을 때가 있거든. 이런 표현 좀 기억나요? 첫 번째, 점 P와 점 Q가 두 점이 서로 다른 방향, 뭐 PQ라고 할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 혹시 기억나요? P가 오른쪽으로 가면 Q는 왼쪽으로 가. Q가 오른쪽으로 가면 P는 또 왼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 식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나요? 두 개의 부호가 반대다. 맞죠? 예를 들어 P점은 누구의? P점의 누구? 속도, 그죠? 그리고 Q점은 누구? Q점의 속도. 맞죠?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건 이 속도의 부호라는 것도 기억나시죠? 그럼 얘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로 부호가 방향을 결정하는데 두 개가 항상 반대 방향이어야 돼. 를 얘가 플러스면 얘는 뭐다? 마이너스다. 맞지?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뭐다? 플러스다. 를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 곱해서 0보다 작다. 이거 나 진짜 한 명 들어가면서 다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그치만 시험 기간에 맨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곱해서 뭐다? 음수다. 이거 하나면 끝난다 그랬죠?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는 플러스다를 한꺼번에 얘기해줘요. 자, 두 번째. 이것도 많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점 P가 있는데 점 P가 출발했고요. 오케이? 그리고 출발한 후 2초 후에 점 Q가 출발했어요. 이 상황. 이거 기억나요? 점 P가 출발 빵 했어. 그리고 1초, 2초 지나고 점 Q가 출발했어요. 얘의 속도는 3입니다. 얘의 속도는 4예요. 자, C가 어떻게 되죠? 위치로. 얘는 3t 이렇게 세우면 되죠. t초 후에 얘의 위치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생각해요? 4t-2다 이렇게 세운다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약간 이해됐어요? 봐봐, 이런 느낌이야.
전 P가 출발을 해요. 땅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몇 초 후에? T초 후에 어딘가에 도착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전 Q도 출발을 하는데 전 Q는 P가 출발하고 2초를 안 썼어요. 그래서 2초는 가만히 있었고 안 썼고 그리고 나머지 몇 초? T-2초 동안만 얘는 움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쓴 시간이 얘가 늦게 출발했잖아요. 그쵸? 얘가 늦게 출발했으면 그 시간만큼 덜 썼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요거 식 세우는 거를 그때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서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두 점이 만나요. 예를 들어 P하고 Q라는 점이 만나. 그러면은 P의 위치랑 Q의 위치가 뭐하다?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을 쓴단 말이에요. Q의 위치가 이게 뭐야 이거? X, D 이거 같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요거의 개수를 횟수 만나는 횟수를 세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뭐다? 근의 개수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건 문제를 안 풀어서 기억을 못하나 보다.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거의 끝날 때에서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어. 거의 끝날 때 했어. 끝날 때 하는 내용은 거의 기억 못하더라고. 수업 끝나기 전에 한 5분 전에 한 내용은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거의 이제 알고 있는 건데 거의 기억 못해. 이거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인가요? 만약에 여기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와. 그럼 만난 횟수는 3번인가요? 이거 얘기하기 잘했네. 컴온. 자, 힌트. 이 방정식의 근은 무슨 값일까요? T값이죠? T값은 시간입니다. 그죠? 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양근이야, 양근. 다 알고 있었어요? 너무 당연한데? 왜요? 설마 그거가 있어요? 좀 약간 그런 거 아닌 줄 알았어요? 시근은 맞는데 시근이 아니라 무슨 근? 양. 왜냐면 T값이 뭐였으니까? 양수였으니까. 우리 음수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은 0이에요. 자, 3, 1 빼기 플러스 1. 자, T는 누구? 마이너스 1 또는 3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T값은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실제로 이거 예전에 시험에도 나온 적 있어. 이 몇 번 만났는가 가지고 나왔고 여기는 몇 차식이었냐면 3차식이었어. 그래서 3차식의 양근거는 문제로 썼어. 그럼 3차식의 양근거는 또 뭐 해야 돼? 우리 K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누구 추가해야 돼? F0 추가해야 돼.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양근이다. 이거 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기하니까 계속 나오네. 이건 뭐예요? 왜 계속 생각나지? 점표의 중점, V의 위치는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나요? 하면 얘는 이 식과 누구를? 이 식, Q의 위치와 P의 위치식을 뭐로 나누면 돼요?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중점의 위치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계속 나오지? P와 Q의 두 점의 거리는 뭐죠? 점 P와 Q의 거리는 식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두 개를 뭐예요? 빼죠? 그 다음에 절대값. 여기 절대값 붙이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되지? 또 생각나네. 이거 큰일 났네. 이제 그만할게. 이거 마지막이야.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문제가 옛날에 있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 오케이? 자, 이 친구는 요 방향으로 가고요. 이 친구는 요 방향으로 가요. 오케이? 그럼 이 친구가 움직인 거리를 이렇게 볼게. 그치? 이 친구가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왜 나온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얘네가
만나요. 어디선가 만나? 만나는 횟수를 구하고 싶어. 됐을까? 어떻게 하죠? 자, 일단 한 바퀴는 10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단위는 몰라요. 그냥 10km 합시다. 10km. 돌려 10km. 네, 둘레. 한 바퀴 돌려면 10km. 10을 어떻게 재울 수 있을까요? 이거 실제 있는 문제예요. 네, 지금 여기 두 점의 거리 가지고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이에요. 제 개념 끝. 더 이상 안 떠든. 봐봐. 일단 첫 번째 만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너의 위치와 너의 위치가 더했을 때 뭐가 되는데요? 10이 되면 첫 번째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만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갔어요. 여기 얘는 이렇게 왔어요. 20이죠. 그 다음엔요 30이요. 그 다음엔요 40이요. 그 다음엔요 50이요. 10의 배수예요. 아! 끝이에요. 무슨 문제 됐나? 그렇다. 자, 개념 끝. 자, 요거는 이제 속도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0초일 때 위치가 1이다 이렇게 준 거죠. 이건 누구 준 거냐면 초기 위치를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요 2초일 때 위치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줬거든요. 자, 그럼 위치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우리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 위치식은 초기 위치를 잡고 일단 식으로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식을 원하는 시간까지 뭐 한다? 적분한다. 이렇게 이제 쓴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t는 초기 위치는 얼마고? 1이고 그리고 얘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럼 이건 2초일 때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속도식은 6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시면 답이 될 거고요. 자, 계산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계산이 귀찮거든요. 이러면 좀 모범이 되지 않으니 얘는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얘는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9t 제곱 플러스 12t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2 넣고 0 넣어서 계산하면 어차피 얘는 2만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이게? 16, 여기는 빼기 36, 여기는 플러스 24가 되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40이니까 40 빼기 36 더하기 5인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좀 이거는 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도 물론 나쁜 풀이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위치를 여러 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 이건 문제 중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2일 때 위치, 5일 때 위치, 8일 때 위치 이런 거 다 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이 5라는 값을 할 때마다 이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내가 좀 직접 다 적분해가면서 값을 구하기가 좀 귀찮긴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곰곰이 이렇게 이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면 이게 그냥 t로 적분을 0부터 해버리면 이거 그냥 부정적분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초기 위치가 0초일 때 초기 위치가 1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부정상수 아닌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거든요. 사실 위치 구하라는 식은 그냥 부정적분 하셔도 돼요. 이해됐죠? 다 부정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 이건 아니고 위치를 구할 때는 어차피 저 함수식의 부정상수가 초기 위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냥 사실 부정적분한 결과와 같으니 이 식에다가 누굴 넣어서 2를 넣어서 계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위치는 그렇다. 그런데 이게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1초에서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부정적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라 이러면은 이런 경우는 1부터 3까지 누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함수를 그냥 뭐 해주면 된다? 적분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었고 그런데 3번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얘는 양수일 때는 그냥 쓰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곱해서 써야 되니까 누구를 붙여서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식이 좀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정말
위치만 부정적분해서 씁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예제 12번은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5초에서 높이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이제 써놓지라는 건데 초기 위치가만 있을 거거든요. 초기 위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속도 30, 지상 10m 높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상 10m 높이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0초일 때 10m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높이를 구하는 식을 xt라고 잡으면 이거는 그냥 뭐 해도 된다? 이렇게 부정적분해서 쓰셔도 된다. 그리고 부정상수는 10이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높이식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높이식은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5초일 때 높이는 뭐냐? 그러니까 5 대입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150, 얘는 얼마니? 125 플러스 10 이렇게 돼서 얘는 35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최고 높이를 찾아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최고 높이는 사실은 물론 여기서 2차식이니까 최대값을 구하셔도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 위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아이의 도함수를 가지고 관찰해도 괜찮잖아요. 사실은 너의 도함수가 너니까 이 도함수의 구호를 한번 쳐다보자는 거지. 그럼 여기가 3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함수를 보니까 아 얘는 3에서 유일한 극대값을 갖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가 될 때는 언제다? 3초다. 그래서 x3 이렇게 구하시면 최고 높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렇게 이제 도함수를 이용하셔도 된다. 속도가 0이 될 때 뭐 제가 높이가 최대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세 번째는 5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는 뭐냐라고 하면 얘는 5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붙여서 뭐예요? 속도를 적분하시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물론 직접 계산하셔도 됩니다. 3보다 크게 작을 때 나눠도 되지만 이런 거는 사실 1차식 형태가 될 때는 이것도 괜찮죠. 여기가 3초일 때 부호가 바뀌는데 얘가 V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5, 여기가 0이면 사실은 저기에 실제 움직이는 거리는 요 넓이 두 개를 합친 것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고? 30이고 높이가 여기는 5 집어넣으면 이게 2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윗변 곱하기 높이를 반으로 나눠서 다시 보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20해서 반으로 나누면 20이다. 그래서 너는 65다. 이렇게 그림으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1차식일 땐 되고 뭐 2차식일 때 접근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제 13번은 그래프 해석하시는 건데 그것도 이제 마지막이죠. 자, 이게 이제 VT 그래프고 그래프 해석하실 때는 항상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애가 속도인지 위치인지 잘 보셔야 되고 얘는 속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점을 출발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보면 원점 출발한다는 얘기는 초기 위치가 0이다 이렇게 와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억에서 1번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6초에서 나의 위치를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럼 위치는 뭐냐면 초기 위치에서 내가 6초일 때까지의 속도의 적분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을 구해야 된다 인 거고요. 여기서 초기 위치는 원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0으로 써주면 되고 0초부터 6초까지 얼마나 속도가 변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얘는 식으로 구하기보다는 넓이로 보시면 조금 편하죠. 이 아이를 적분한 게 얼마냐 하면 얘는 2, 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애를 적분한 게 얼마냐 하면 얘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해 보시면 여기도 넓이가 2라는 걸 알아요. 그럼 적분으로 보면 얘는 위쪽이니까 플러스일 거고 또는 아래쪽일 거니까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의 넓이는 1, 2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 표현이 됩니다. 그럼 6초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적분한 건데 그럼 너랑 너를 더해주면 되니까 그 결과는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의 위치는 얼마다? 0에서 2분의 1을 더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처음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부터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이랬거든요. 자, 운동 거리가 바꾼 것은 운동 방향을 바꾼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니까 여기가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고 여기가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요. 그럼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니? 2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쉽죠? 그래서 뭐 여기는 그냥 사실 뭐 하나도 안 그렇습니다.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쉬워요. 끝!